상속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정도의 일까지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내가 낙찰받은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가져 있으니까 이 건물을 철거해라 라는 소송을 걸었고요. 멀쩡하던 건물을 반으로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잘렸습니다. 예. 상속이라든지 상속세 그 자체는 이제 부자들만에 국한된 세금이었던 것이 맞고요. 물론 하지만 상속세의 기준 자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인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서울은 12억 정도 되고요. 강남은 22억, 경기도 분당 같은 경우에도 13억, 서울 평균보다 오히려 좀 더 높습니다. 가족끼리 모이게 되면은 화목한 일도 생기지만 못했던 얘기를 하면서 분쟁도 좀 생기거든요. 네. 가령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상속이나 징요 관련한 얘기인데, 그거와 주택이 만나는 그 접점에 대해서 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를 앞으로 이 주택 세금에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게 바로 상속세, 증여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속세 내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2% 정도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다면서요. 여태까지는 그랬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는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상속이라든지 상속세 그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자들만에 국한된 세금이었던 것이 맞고요. 물론 현재도 상속세의 전체적인 납세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의 기준 자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인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7월 기준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중위 가격, 그러니까 전기분포 곡선상 그 중점에 있는 아파트가 서울은 12억 정도 되고요. 시가죠, 그거는? 네, 시세입니다. 강남은 22억, 경기도 분당 같은 경우에도 13억, 서울 평균보다 오히려 좀 더 높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국부동산원 통계예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부모님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는 이런 경우에 부자세요라고 여쭤보면 나는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경우는 전혀 아니죠. 네.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상속세 기준으로는 이제 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속세가 재산이 얼마 있어야 내는 세금이에요?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배우자나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10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네. 만약에 배우자분이 상속을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받게 되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다른 자녀에 비해서 50%를 할증해서 더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배우자가 좀 더 많이 받게 되면 최대 30억의 범위까지는 공제 금액이 좀 늘어납니다. 다만 이 30억의 공제를 받으려면 재산이 한 60, 70억 정도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통상의 경우에는 어쨌든 10억을 넘게 되면 상속세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이미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니 한 분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님, 어머님 둘 중에 한 분만 계시는 상황인데 그 한 분이 집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자녀들만 상속인이라고 하면 공제 금액은 5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5억 넘는 집을 물려받게 된다면 이제 상속세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서울에 5억 이하 집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에 이제 대출이 껴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집값이 너무 비싸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양도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그 다음에 취득세, 임대소득세, 이 기준이 각각 조금씩 다 틀려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미리 고려를 하려면 반드시 가족 간의 연휴 때 이렇게 좀 모였을 때는 아무리 좀 조심스럽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좀 꺼내볼 필요가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자녀들이 먼저 언급을 하시기보다는 당사자이신 부모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꼭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슈를 돌아가서요. 지분 상속을 했을 때 취득세, 이거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 우선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증여로 부동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가 일단 좀 되거든요. 공시가격 3억이 넘는 주택을 증여로 받게 되면 최고 13.4%의 높은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상속은 취득세 자체에 있어서는 상속에 따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비용이 들게 되고요. 취득세 자체는 상관없는데, 문제는 상속으로 그렇게 취득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래 살던 집, 그리고 이걸 가지고 팔고서 이사를 좀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는 일단은 빼줍니다. 왜냐면 내가 선택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상속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만 계속 빼주는 게 아니고요.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아직 지나기 전이라면 여기 취득세의 주택수 계산할 때는 빼주고, 5년이 지난 다음까지 계속 그 집을 갖고 있더라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그냥 포함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5년 이후부터는 내실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아까 지분으로 상속받을 때 상속세 자체도 문제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던 집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같이 거주하시던 집이 한 채가 있는 상태이고, 네. 그다음에 어머님 앞으로 소형 아파트나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한 채 더 있다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상속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이제 이런 지분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그냥 법대로 나누자, 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외에 상속인이 나와 동생, 자녀가 이제 2명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머님은 배우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50%를 법정대로라면 할증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머님이 전체 7분의 3의 지분을 받게 되고요. 네. 나와 동생이 각각 1대1로 7분의 2씩을 받게 됩니다. 이 집은 그러면 누구의 집으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최대 지분자인, 지분이 가장 많이 가져가신 어머님의 집으로 네. 보게 되고요. 그러면 어머님 본인 앞으로 있었던 소형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또 팔아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예. 있잖아요. 이때 최대 지분자이기 때문에 어머님은 2주택이 되어서 다른 집에 대해서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아까 5년간 그 세금 빼준다는 거 그거는 취득세에서는 그렇지만 양도세도 양도세에서는 그렇지 아니에요?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 지분 비율을 조금 다르게 했더라고 한다면 상속에 따른 특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의 경우처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는 역시 주택수에서 최대 지분자라고 하더라도 빼주게 되는데 네.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머님이 그냥 법정 상속 지분대로 해서 가장 많이 가져가게 되면 아버님과 어머님은 애초부터 같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세대에서 집을 2개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상속에 따른 특례, 양도세에서의 특례를 적용받을 방법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에는 지분을 이제 어머님이 법정 상속대로 7분의 3,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머님이 7분의 2 소수로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나와 동생이 7분의 2.5씩 더 많이 가져가게 되면 거꾸로 어머님은 소수 지분자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판단할 때 어머님 명의의 소형 아파트나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팔 때는 상속으로 받은 집은 없게 되는 거고, 그럼 소수 지분에 의해서 어머님은 비과세를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나와 동생은 그러면 똑같은 지분으로 받았는데 역시 그러면 둘 중에 누구의 집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최대 지분자가 2명이 되는 문제가 되죠. 지분이 같을 때에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의 집으로 보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장자인 내 앞으로 나는 소수 지분이지만 이 집 자체는 나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문제가 돼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원래 살던 집이 갖고 있었던 상태였었다 라고 하면 상속으로 인해서 집이 한 채가 최대 지분에 의해서 더 생겼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래 살던 집을 팔 때에는 상속에 따른 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건 자체는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집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살아야 되니까 집이 내 앞으로 하나가 있었던 상태에서 상속으로 내가 최대 지분자가 되더라도 본인 선택이 아니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거고, 그러면 부모님과 따로 살았던 별도 세대였었기 때문에 별도 세대인 상태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에서도 본인의 일반 주택, 원래 갖고 있었던 집을 먼저 팔기만 하면 이상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기존에 있는 집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때요, 세금을 줄이려면은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은 살고 있는 집을 먼저 팔아야 되나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래 살던 집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상속주택은 너 상속으로 그걸 받은 거니까 네가 원래 갖고 있던 비과세 갖춘 집을 팔 때는 그 상속받은 집은 없다고 봐줄게,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 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네. 동생들이 있다. 모시고 살던 그 동생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면 역시 어머님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아버님과 동일 세대원이기 때문에 이 상속에 따른 특례를 또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모시고 살지 않던 따로 살던 자녀가 최대 지분자 아니면 그 사람 앞으로 집을 해야 이 상속에 따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좀 어렵네요. 네. 이게 지분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세금에 우리가 또 보유세가 있잖아요. 이 네. 보유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나요? 그 지분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까? 네, 양도세와는 틀리게 우선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는 그냥 항상 물건을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의가 어떻게 쪼개져 있든지 간에 자기 지분대로만 똑같이 내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나 취득세에 따라서는 기간에 따라서 지분으로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빼주는데 종부세는 또 좀 결이 틀려요. 네. 그래서 종부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분으로 받은 거에 해당 금액이 상속주택일 때에는 20%를 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을 넘지 않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셔야 됩니다.
이 조건이 부합할 때에만 이 소수 지분에 대해서 없는 걸로 봐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분이 이거보다 좀 더 크다면 20%보다 높은 21%다라고 하면 이 금액도 그대로 포함이 되고요.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네.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도. 그리고 지금 당장은 공시가격이 지분에 해당하는 게 3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걸 한 몇 년 갖고 가시다 보면 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지분에 해당하는 액이 여전히 나는 19%지만 3억을 넘어버리게 되면 역시 또 2주택자가 됩니다. 네. 종부세에 있어서는. 금액은 그 지분만큼만 더해지는데 세율이 2배로 뛰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처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대신에 종부세가 늘어나는 거에 따른 현금 흐름을 감당하실 수 있겠는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이슈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말고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 100억대 건물 부자였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를 낼 재원이 없어서 건물을 급하게 팔고, 그래서 건물을 급하게 팔다 보니까 싸게 팔고 상속세를 내고 둘이 나눠 가지다 보니까 100억이면 난 한 50억 부자 될 줄 알았는데 그보다 훨씬 못 물려받게 되는 이런 케이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좀 비슷한 케이스가 있으면 설명 좀.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상속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셨을 때 부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100억장 없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가령 예를 들면 정말 몇십억에서 몇백억대의 부동산을 물려주신다고 했을 때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속세에 대한 재원이 없는 경우들, 당장 납부할 재원이 없으니까 1차적으로는 그 부동산을 이제 환가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환가하는 과정 중에서 첫 번째로는 금매로 인한 손실을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이 상속이 이제 연달아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2005년도에 서초동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 네.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요. 소위 얘기하는 몇백억대의 큰 부동산인 거죠. 이게 필지가 2개로 나눠져 있었고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상속이 한번 일어났었고요. 상속이 일어났다가 이걸 이제 형제분들끼리 나눠 가지셨어요. 지분으로 갖고 있었던 상태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제분들 중에 또 한 분도 이제 사망을 하신 거죠. 형제분. 네, 그러면 그 조카들, 그 배우자분과 그 자녀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속이 일어났고요. 그러면 이 상속에 대한 재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마련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금이 체납이 되면서 국가가 이제 공매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분에 해당하는 것들에 공매를 넘겼습니다. 토지 하나가 이제 공매가 넘어간 거예요. 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쉽게 이제 진행이 안 되다가 꽤 많이 유찰이 되고 나서 누군가가 이거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가 전혀 다른 제3자가 된 거예요. 경매에 낙찰을 받으신 분들은 싸게 사서 이거를 다시 그 소유자들에게 되팔려는 생각도 하셨을 건데, 실제로는 그 협상을 진행을 하시다가 서로 부르는 값이 좀 안 맞았던 거죠. 결국에는 그게 틀어지게 되면서 내가 낙찰받은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가져 있으니까 이 건물을 철거해라라는 소송을 걸었고요. 이게 몇 년여에 걸쳐서 소송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2006년 정도 지난 2011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을 철거를 하라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개 필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 낙찰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 쪽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라는 형태가 됐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멀쩡하던 건물을 반으로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잘렸습니다. 예. 건물이 통째로 잘려 나갔고 지금은 그 뒤에 서로 각각 매각이 되면서 따로 건물이 다 올라갔지만 새로 올라갔군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보면 나머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상속자분들도 피해를 보신 거고, 마음고생도 엄청 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그러면 이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또 마음고생을 또 했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이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던 임차인들도 이제 영업을 하던 곳에서 빠져서 다른 곳으로 또 막 찾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속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정도의 일까지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옆에서 듣고 있지만 계속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물론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대략 템플릿 형태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말씀도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산을 안분을 할 때 이 집에 대한 가치가 얼마냐, 그리고 이제 다른 금융자산이나 기타 다른 것들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집의 가치도 가치지만 세금을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는 절대로 법정 상속 지분대로 그냥 법대로 하자,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하는 상황만은 좀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우선은 종부세나 임대소득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 멀지 않은 시기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들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은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은 연배가 좀 비슷하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달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 있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의 건강 상황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도 같이 고려할 수 있다면 미리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될 만큼 힘든 그런 자리였는데 들으시는 분들 근데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다음에 다시 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